안녕하세요. 4월 19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는 기업의 호실적 발표에다가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특히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오늘 우리 양시장도 기분 좋게 빨간불 켜면서 장 마쳤습니다.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0.01% 상승하면서 3,098.84포인트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장중에 3,214선까지 터치를 했지만 결국에는 3,200선을 하회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장중에 개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집계가 됐는데요. 장 막판에 기관이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개인이 홀로 매수해줬습니다. 개인이 오늘 3,955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1,300억 원대, 외국인이 3,200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전장 대비 0.77% 상승하면서 1,029.46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보여줬습니다. 기관이 594억 원, 외국인이 907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이 홀로 1,000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전문가님 네. 연일 시장 분위기가 좋아요. 네. 네,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오늘 기분 좋게 마쳤는데요. 네네.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미증시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네. 미국 증시도 지금 흐름 굉장히 좋고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뭐 다우지수나 S&P나 뭐 나스닥이나 계속 오르는 흐름이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전혀 뭐 하락할 모양이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계속 연일 계속 이게 사상 최고가로 올라가고 있고, S&P 500 같은 경우도 뭐 차트만 봤을 때 이게 지금 전혀 뭐 하락할 것 같은 어떤 낌새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좀 약간 조정을 받고선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것도 뭐 정고점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요즘에 실적이나 뭐 이런 지표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말이 지나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도 주택 착공 실적도 이제 전월비 19% 이상 상승을 했고요. 소비자 태도 지수나 이런 부분도 전월보다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기업 실적도 이제 시장에서 좋을 거다 예상을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더 좋게 나오고 있고요. 실업자도 뭐 점점 줄어들고 있고, 뭐 백신의 그런 어떤 접종도 계속 늘고 있고, 봉쇄 조치도 완화되고 있고, 경기 회복세는 계속 가속화될 거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경기 민감주로 수요도 계속 이동하고 있고, 근데 지금 뭐 영국이나 이런 데도 지금 이제 한 절반 이상 뭐 백신을 맞았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30% 이상 백신 접종률이 되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마스크를 다 벗고 생활을 하는 뭐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네. 시장에 뭐 악재가 없어요. 예, 시장에 악재가 없는 게 악재라고 보통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차트의 모양을 보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 나올 때 여기서 이제 슈팅이 걸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조금 약간 지금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이 어떤 뭐 겁을 먹고 뭐를 한다기보다 좀 지수 관련된 종목들, 뭐 우량주들, 그리고 지수가 움직이는 어떤 그런 주도 섹터들, 뭐 예전에는 어떤 그런 2008년도 이후에는 차화정이라는 그런 섹터가 지수가 올라갈 때, 이렇게 천천히 지수가 올라갈 때 그 종목군들이 좀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별주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개별주들을 계속 따라다니기보다 이제 지수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는 뭐 특별히 악재가 없다. 그 악재가 없는 게 악재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미증시 시장에 악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수에 관련된 종목들에 관심 갖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미증시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네네. 반면에 주말에 가상화폐는 또 급락을 했어요. 네. 또 루머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이슈가 있었나요?
일단은 예전에 그 비트코인 같은 네. 경우에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 이제 인도에서 그 인도 뭐 6개월 내로 다 팔아라 안 그러면은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불법으로 뭐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었고 터키에서도 지금 이제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어떤 그 재무부에서 그 돈 세탁 관련해서 뭐 그런 부분에 조사를 한다고 했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6월 달까지 좀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좀 가상화폐 시장 쪽에 좀 약간 그런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냥 원래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조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한 2% 정도가 빠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프로 보면은 그 터키 얘기가 나왔을 때 뭐 한 10% 정도 하락했다가 아래 꼬리 달고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고요. 일단 이 전체적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굉장히 이제 그 급하게 이제 올라갔어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고 나서 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비트코인이 이 정도 흔들리니까 이제 다른 그런 어떤 알트코인들이 지금 이제 뭐 6% 10%뭐 이렇게 막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이 비트코인의 종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 하나하나마다 다 사연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사연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사실 그 사연만 알 뿐이지 그냥 사연만 알 뿐이지 뭐 종목처럼 어떤 뭐 내재 가치가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만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기준점이 비트코인이니까 비트코인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제 알트코인들을 매매할 수밖에 없는데 좀 이제 도지코인의 어떤 모습이 굉장히 이제 조금 나홀로 급등했죠. 네, 도지코인이. 나홀로 이제 계속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이 도지코인이 지금 뭐 앨런 머스크가 아들한테 사줬다고 예전에 얘기했을 때 뭐 장중에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시 이렇게 옆으로 눕고 있었는데요. 네. 이게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7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던 코인이 지금 이제 어느 날 저도 봤더니 이게 지금 400원에 가 있고 어느 날 봤더니 지금 오늘 보니까 500원에 가 있는데요. 와.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반대로 또 이제 지금 약간 어떤 시장에서 좀 약간 중심축에 있긴 하다 도지코인이. 근데 이제 비트코인에 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또 어느 순간 이게 어떤 이슈로 뭐 어떻게 내려올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약간 그 투기 게임인데 좀 뭐 이 코인도 사실 저도 그 주식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장들을 보면서 이 코인도 그냥 시황이나 어떤 시장의 분위기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 주식이나 이런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찾아보고 뭐 할 게 없고 그냥 이제 시장의 분위기나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차트나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어떤 이슈 세계 뭐 어떤 그런 이제 코인에 대한 이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뭐 거의 눈 감고 매매를 하는 어떤 부분이다 보니까 좀 관심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조금 뭐 경험을 한번 해보다 보면 이걸로 뭐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고 그냥 네. 좀 경험을 쌓다 보면 나중에 뭐 한번 뭐 인생을 살다가 언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좀 들여다보면서 경험만 해보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핫해졌을 때 지금 뭐 어떤 큰 돈을 가지고 여기서 돈을 벌기보다 그냥 좀 경험을 한다라는 마인드로는 한번 지켜보시면서 하시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돈을 이제 수익을 내려고 매매를 하기엔 좀 위험한 자리에 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비트코인은 결과적으로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갔다가 뭐 내려오든 아니면 여기서 바로 내려오든 하겠지만 결국에 뭐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마지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지금 현재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없다. 이 가격에서 분명히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올 거고 그 기존에 이제 그거를 폭탄 돌리기에서 이제 그걸 갖고 있으면 한번 이 시장에서 곡소리가 한번 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코인들이 계속 움직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게 되실 텐데 좀 약간 조심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우리 신강석 전문가는 평소 성향처럼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수익을 위한 매매는 위험하다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미증시에서 또 눈여겨보신 종목들 있으셨을까요? 지금 미증시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일단은 그냥 큰 종목들의 한번 분위기를 보면서 이제 종목들이 계속 이제 신고가를 치고 가는 종목들이 있으면 시장보다 좀 센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신고가가 이제 계속 나오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아직까지 시장이 좀 괜찮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도 좀 더 많이 남았구나라는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 업종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일단은 지금 뭐 어떤 업종들이 크게 움직였나요? 일단 기술주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약간 눈에 띄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고요. 가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고점을 뚫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좀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홈디포, 지금 주택 착공 지수가 이제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홈디포라는 이 회사가 지금 또 이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아직까지 시장은 체력이 되게 괜찮다. 그리고 알코아 이제 우리는 알루미늄 업체인데 약간 경기 지표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업체예요. 그래서 알코아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내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아케고스 펀드 때문에 급락했던 종목들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좀 옥석을 가린다면 이제 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그 좀 디스커버리라는 종목이고, 조금 오래된,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채널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네. 뭐 모양을 보여드리면은, 네. 정말 앞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주가 네. 차트를 보면은 또 이렇게 굉장히 크게 단기간에 하락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2개월, 3개월 동안 올랐던 부분들을 뭐 한 3, 4일 만에 다 토해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바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뭐 모건 스탠리나 아니면 골드만삭스나 뭐 크레딧 스위스나 뭐 노무라 증권이나 이런 여러 회사들이 아직까지 탈출을 못하는 회사들이 있어갖고 주가가 오르면 그 어떤 물량들 때문에 무서워서 지금 누군가 사지를 못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주가가 이제 반등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을 조금 보고 있다가 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 그래도 회사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시황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회사 가치나 이런 부분들은 뭐 괜찮으니까 좀 이번 기회에 조금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디스커버리라는 종목하고 비아콤이라는 회사, 이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는 이제 그 스트리밍 서비스로 약간 좀 돈을 벌고 있긴 해요. 그래서 돈을 벌고 있긴 하고 뭐 신규로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약간 흐름을 볼 필요는 있고, 약간 스타트업의 어떤 그런 새로 시작하는 또 어떤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디스커버리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마찬가지로 급락한 종목들 중에 기회가 있다면 이 두 종목이 조금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좀 지켜보고 있고요.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미증시 아케고스 블록딜로 급락을 했었던 종목들 중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디스커버리와 비아컴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이제 네. 이번 주 20일 내일 밤이죠. 4월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네. 경기 회복세가 나오고 있는 만큼 또 좋게 발표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시장은 네. 지금까지 계속 그런 부분들의 지표들이 발표됐을 때 전부 다 지표들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에 똑같은 지표가 발표됐을 때도 지표는 계속적으로 괜찮았고요. 그래서 아마 시장은 지금 뭐 특별히 이렇게 걱정할 게 없다. 그냥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요. 지금 당분간은 조금 이제 편안하게 좀 지수가 좀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밑에서 급하게 올라오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뭐 수익을 많이 드렸던 그런 시장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다시 또 이제 좀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들이 와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시장에서는 그런 어떤 작은 종목들이나 이제 그런 어떤 체력이 안 되는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못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가는 것처럼 재료가 있을 때마다 좀 움직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체력이 있고 약간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내가 이쪽에서 계속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뭐 적은 돈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 보면 나중에 돌아보면 그냥 저 큰 종목들을 그냥 사서 가만히 갖고 있을 걸,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꾸 그냥 본인이 스스로 너무 피곤하게 자꾸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좀 한 종목들이나 이렇게 그냥 지금 상식적으로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나눠서 사서 모아가면서 그 종목들이 좀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그런 습관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투자를 하실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이제 어떤 시장이냐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실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알고 그 시장에 맞게 이제 내가 매매를 해줘야 조금 훨씬 더 가성비 있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비중 10% 5%씩 찢어갖고 막 10개 20개들을 막 따라다니고 결국에 매매를 해봐도 결국에 거기서 버는 돈은 푼돈밖에 안 돼요, 수익이. 그냥 차라리 한두 종목 괜찮은 거를 골라서 그 종목들이 옆으로 횡보하거나 밑으로 내려오거나 이럴 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종목들을 매일매일 좀 나눠서 사고 내려오면 좀 나눠서 사고 계속적으로 그 단가를 현재가에다 계속 맞춰가다 보면 그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나와서 올라갈 때는 뭐 내려올 때는 이제 그런 단가를 맞출 때 한 달 내내 그거를 한다고 했을 때 최대한 많이 이제 좀 물린다라는 표현을 하죠. 물린다고 해도 10% 이내예요. 10% 이내. 지금 시장에서는요. 근데 10% 이내, 5% 이내인데 그 종목들이 한 이틀, 3일만 오르면 5%, 10%씩 금방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 5%, 10%, 3%, 4% 오르는 종목들 따라다니지 마시고 그 어차피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수익률에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 그냥 그 절대적인 금액에 대한 수익을 좀 내보시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종목을 조금 적게 선별해서 좀 우량주들을 좀 분할 매수해서 좀 그 크게 담아 투자를 한다라는 마인드로 그러니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괜찮으니까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아 내가 그냥 이 종목에 투자를 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뭐 살 때는 조금 길게 보고 산다라고 생각하고선 그냥 편안하게 사가지고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면은 시장이 그 투자자분들께 수익을 드리는 그런 본인이 고르는 종목이 수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수익을 드리는 그런 수익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큰 절대적인 금액을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적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 종목보다는 한두 종목에 집중해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서 포트를 관리하자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장 이렇게 대응 전략을 주셨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혼자서는 어렵다, 못하겠다,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이요.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오늘 잠시 후 2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이번 네. 주에 또 예정되어 있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22일에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고요. 네. 또 기후변화 정상회의도 있고 네. 23일에는 미국의 4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도 발표가 되는데요. 이 일정들 중에서 어떤 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전에 이제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좀 불안정하게 움직일 때요. 네. 그 일정들을 지금 체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좀 보면서 시장을 조금 경계감을 주면서 이제 좀 봤거든요. 네. 지금 그냥 사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거 별로 안 봐도 돼요. 예. 그냥 유럽 중앙회의에서 지금 나올 만한 어떤 얘기들 그리고 이제 기후정상회의 뭐 이런 것들 다 기존에 계속적으로 반복됐던 것들이고요. 지금 당분간은 좀 뭐 중국 증시 뭐 예전에는 국채 금리가 뭐 급등을 했을 때 이제 그게 좀 진정이 돼서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와도 우리나라가 중국 증시 때문에 못 가고 막 그런 현상들이 나왔잖아요. 네. 당분간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간다. 예, 당분간은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상 이제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당분간은 그런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그걸 좋게 해석할 거고, 좋게 나오면 더 좋게 해석할 거고, 그런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이.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기후정상회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뭐 예전에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의 그런 이슈도 이제 다 많이 지나갔고요. 이제 좀 식상하다, 그 재료도. 유럽 정상회의에서 뭐 금리를 지금 뭐 당장 뭐 올리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별로 어떤 이슈가 없어요, 지금요. 일단은 4월 달에 이제 FOMC 회의가 있겠지만 그 4월 달 FOMC 회의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5월 달에 FOMC 회의가 없고 이제 뭐 그 6월, 7월 달에 있는데 이제 그때쯤 되면은 좀 약간 그 시장의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네. 이 실적 발표 시즌이 지나가고 나면 실적 발표 시즌이 좀 지나가고 나면 한 5월 초중순 정도 될 텐데 그때 좀 아마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 조정을 주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다음 분기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예상도 해야 되고 좀 그때까지 아마 네. 예, 주식은 5월 초, 그러니까 4월 말, 5월 초까지는 계속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큰 조정 없이 무난하게 갈 것 같고 종목별로 그렇게 움직일 것 같고요. 앵커님께서는 이제 그런 적극적인 투자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아까 보니까 네. 도지코인 막 20%씩 지금 오르고 있는데
너무 탐나요, 샘나요. 네, 폭탄 투어 한번 할까요? 거기 도지코인에. 예, 도지코인 오늘 추천하시는 건가요? 20% 오르는데 네. 앵커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다른 네. 분들은 하지 마시.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위험하시고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앵커분께서는 그 의외로 또 굉장히 사자의 심장을 가지신 분이라서 네. 여기 폭탄 투어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해보고 네,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여러 일정들과 지표들이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시장 5월 초까지는 조정 없이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미증시랑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요. 우리 시장 특히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도 지금 뭐 별게 없어요. 지금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개인 투자자가 사네, 뭐 개인 투자가 파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달러에 대한 얘기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지만 사실 주식 시장을 할 때 매번 매일매일 그걸 다 체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체크해야 되는 시장이 있고 그냥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시장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그냥 투자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냥 되게 굉장히 좋은 그냥 무난한 시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하루하루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본인 계좌를 조금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익을 크게 못 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차트 보시면 지금 코스닥 지수는 그 알게 모르게 지난번에 굉장히 그 공포를 줬던 그런 시장 속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만큼. 지금 차트 보시면 차트만 보면 굉장히 좋죠. 흐름. 네. 예. 그냥 완전 상승장이에요. 그냥. 지금도 아직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올라가는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외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 기관 코스피는 계속 팔고 있고 뭐 코스닥은 좀 사고 있죠. 또 어떨 때는 코스피를 사고 어떨 때는 코스닥을 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별로 이렇게 크게 그렇다고 해서 뭐 영향을 크게 시장에 주지도 않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닥보다는 좀 느리지만 결과적으로 또 코스피가 코스닥만큼 또 키 맞추기 따라가게 돼요. 앞전에서도 그런 일 겪으셨을 거예요. 앞전에 코스닥의 상승이 전 세계 1위 수익률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올라왔죠. 앞전에도. 그때 당시에 코스피는 좀 덜 올라왔었어요. 덜 올라오고 있다가 뒤따라서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왔죠.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오고 코스닥이 못 가는 또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주고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계속적으로 코스닥만 따라다니기보다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 중에 갈 만한 것들을 조금 분할 매수해서 좀 올라가는 시장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지금 코스닥이 오늘도 보합이고 코스피는 오늘 보합이고 코스닥은 뭐 한 0.7% 정도 올랐는데 이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그래요.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만 계속 뭐 3%, 4% 올라가는 종목들을 거기서 산다고 해도 이제 1, 2%밖에 못 먹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종목만 매일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냥 본인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 시장 속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자신감을 갖고 분할 매수하면 시장이 수익을 준다. 시장이 기다리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너무 오히려 계속 이 종목 저 종목으로 옮겨 다니는 어떤 부분들에서 그 수익률을 까먹는 상황들이 나오고 오히려 그거를 이제 기술이 없으면 이 좋은 시장에서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께서 아마 그러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만큼 코스닥이 올라올 때 본인 계좌가 마이너스가 났는지 플러스가 났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마이너스가 났다면 지금 하고 있는 매매 방법 전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기 싫은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다니면서 손해가 났다면 이 좋은 시장에서 그러면 본인이 하기 싫은 어떤 재미없는 종목들을 내려가는 종목들,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관심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좀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좀 이따가도 계속 시황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종목들을 좀 자신감을 갖고 좀 분할 매수하고 내가 하는 매매 패턴이 아니라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매매 패턴,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투자자들이 하는 패턴으로 좀 바꿔보자, 습관을. 이번 시장에서도 만약에 수익을 못 내실, 주식은 경험인데요. 이 경험을 쌓아가면서 경험을 하시면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그 어떤 부분의 시장에 맞게 어느 정도 수익률이 크진 않더라도 수익률을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어떤 부분의 결과가 나와야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큰 돈을 못 벌더라도요. 그냥 재테크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그런 어떤 습관이 잘못되시면 이런 시장 속에서도 지금 마이너스가 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큰 손실이 날 수 있고 그 어떤 참사가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처음 하시면서 지금 이전까지 매매를 하시면서 하셨던 분들이 이 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으로 주식을 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경험을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좀 배워간다. 내가 평생 주식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처음 하는 거고 하니까 지금 이런 좋은 시장 속에서 좀 경험을 하면서 좀 배웠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아까 제가 그 코인을 얘기했을 때처럼 코인이 막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서 막 수익을 당장 낸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좀 경험을 하면서 좀 배워놨다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좀 그 기회를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매매를 하시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 말씀드릴 게 많이 있지만 사실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냥 편안하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올라간 종목들 여러 종목 따라다니지 말고 또 본인이 선택한 한두 종목에 마음 편하게 집중하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는 노란톡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이슈 섹터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아마 반도체가 아니었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네네. 전 세계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 정부도 이제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오늘 또 반도체 관련주가 들썩거렸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거 반도체다 하면서 또 반도체만 또 보시면서 또 따라가시면 안 돼요. 네. 왜 안 일단 될까요? 그걸 저 같은 일단 사람들은 먼저 그럴 것 같아요.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차트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필라델피아 하겠습니다. 반도체 지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실 금요일 날에 한 0.56% 정도 하락했어요. 일반적인 나스닥 지수나 이런 부분도 지금 어떤 기술주의 흐름은 그냥 아직 S&P 500이나 경기 민감주에 비해서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아요. 반도체는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모자른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물론 오늘 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관심을 갖고 보긴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반도체가 움직였다고 또 반도체를 따라가고 내일은 뭐 조선주가 움직이면 조선주를 따라가고 이런 매매 방식을 조금 바꿔보시라는 말씀이고요. 반도체 물론 관심 갖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 반도체 어떤 종목들이 움직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들의 어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그냥 반도체 그때 소재 부품 소부장 업체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냥 어떤 부분에 이슈가 있었겠죠. 그런 이슈로 인해서 코스닥 종목들이 계속 조그만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실제 이제 뭐 실적을 내면서 회사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향후 흐름을 봐야 돼요. 만약에 좋아진다고 하면 종목들은 계속 올라갈 거고요.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신고가를 계속 내면서 가는 종목들이 있고 먼저 시세를 내고 내려오다가 대반등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히 반도체의 종목들이 좀 올랐던 이유는요. 결국에는 어떤 투자나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투자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고 일단은 뭐 한국에서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어떤 특별법을 뭐 제정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이제 미국, 중국의 그런 어떤 반도체 부분에 대한 전쟁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미국이 한 6월 달 정도에 추가로 뭐 제재안이 나올 거다. 뭐 그런 또 얘기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회사들을 다 불러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다음 달 정도에 한 번 더 미팅을 한대요. 지난번에 미팅을 하고 나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뭐 결론이 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한번 미팅을 한다라고 이제 하는데 삼성전자도 거기서 그 당시에 이제 가서 뭐 특별히 뭐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평택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쪽에다가 한 50조 정도를 좀 투자를 한다라는 어떤 얘기가 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좀 겹치면서 이제 그 종목들이 들썩들썩 했는데요. 일단은 그 중에서 오늘 이제 가장 좀 많이 눈에 띄게 올랐던 종목이 어버브 반도체라는 업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시세를 앞전에 냈다가 지금 좀 크게 하락했다가 오늘 좀 이제 크게 좀 올라오는 그런 어떤 형태의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요. 이 종목은 사실 지금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아직까지는 어떤 크게 어떤 뭐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이 이 가전 제품이라든지
반도체 설계 업체예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파운드리가 강하지만 설계를 이제 팹리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다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를 제조하는 거죠. 설계를 받아서 인텔이나 퀄컴이나 이런 데서 설계를 해주면 이제 그 설계를 받아갖고 반도체를 직접 만들어서 주는 파운드리 업체인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팹리스 업체들이 좀 있어요. 이제 뭐 실리콘웍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어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전 제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팹리스 업체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오를 때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오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현상이 나왔었는데 오늘 좀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차량용 반도체에 요즘에 좀 약간 시장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전자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차량용 뭐 인포테인먼트 그러니까 차량용 전장 부품 이런 쪽에 어떤 기대감으로 좀 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 중에서 이제 사실 실제적으로 제일 강자는 텔레칩스라는 종목이에요. 텔레칩스. 네. 오늘은 뭐 그렇게 시장에서 눈에 띄게 뭐 부각되지는 않았는데 현대자동차의 한 80% 정도를 납품을 하는 그 반도체 설계 업체인데요. 이 텔레칩스라는 업체가 이제 사실 차량용 반도체의 좀 강자고요. 근데 오늘은 사실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많이 큰 부각을 받지 움직임 안 못했고. 보였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관심 가져도 될 것 같은가요, 전문가님? 네, 오히려 네.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였을 때 이렇게 어부 반도체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시고 물론 괜찮지만 그런 거보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텔레칩스나 이런 종목이 아 차량용 반도체 강자구나.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오늘 크게 안 움직였으니까 이 종목들을 좀 나눠서 사보자라고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서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고요. 네. 네, 지금 또 이제 SFA 반도체도 오늘 좀 많이 움직이긴 했고요. SFA 반도체. 이거 반도체 후공정 업체죠. 네, 반도체 후공정 업체고 저도 매매를 했던 업체인데 여기서 앞전에 상승을 주고 눌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기술적으로도 흐름이 괜찮고 이 회사도 이제 실질적으로 좀 1조 5천억이나 되고요. 시가총액은 실질적으로도 뭐 그 반도체 이제 후공정 뭐 테스트 뭐 이런 것들 이제 패키징 뭐 이런 것들 하는 업체인데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체 뭐 SFA 반도체 괜찮고요. 그리고 DB 하이텍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제조업체죠. 동바이텍이라는 원래 종목이었는데 DB하이텍, 네,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이 종목도 앞전에 크게 상승을 주고 지금 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좀 상승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시가총액 2조 5천억짜리고요. 이 종목도 동부그룹 자체의 그런 시스템 반도체 설계, 그러니까 전문 제조 기업인데 이 업체도 이제 조금 천천히 좀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앞전에 좀 시세를 좀 많이 냈고 많이 눌렸으니까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뭐 하나로 한번 좀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요즘에 좀 약간 눈에 띄는 업체가 제주반도체라는 업체인데요. 예, 제주반도체라는 업체가 예전에는 사실 이거 뭐 보지도 않았던 종목이에요. 제주반도체. 근데 회사가 좀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이제 좀 약간 뭐 적자 회사였고 실질적으로 이제 크게 그렇게 뭐 수익을 내거나 뭐 그런 회사가 아니었는데 이제 시가총액 한 2,500억 정도 되고요. 지금은 조금 이제 이게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 설계 기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팹리스 업체인데 우리나라의 팹리스 업체가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흐름으로 조금 좀 괜찮아 보인다. 제주 반도체에 조금 약간 관심 갖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약간 추세나 이런 부분도 괜찮고 이전에 그런 예전에 제주 반도체가 아닌 것 같은 예전에는 이 종목 샀다 하면 물리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전에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잘못 사갖고 물리면 이제 좀 이렇게 긴 기간 고생하고 이제 그런 어떤 종목이었는데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약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실적도 매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좀 안정적으로 좀 나와주면서 예전하고 조금 다른 어떤 체질을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조금 제주반도체라는 종목도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매매는 이제 사실 이게 좀 매매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살짝 좀 까다롭긴 하거든요. 좀 까다로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짧게 이제 기술적인 매매를 따라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매매는 어려우니 좀 투자를 한다라는 마인드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기간도 저도 뭐 1년, 2년, 뭐 3년 이렇게 갖고 있는 매매는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마인드로 매매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살 때는 뭐 길게 가면 뭐 1년, 2년, 3년도 들고 있을 수 있지 이런 투자하는 마인드로 사되 이제 수익이 나고 하면 저도 뭐 한두 달, 두세 달이면 웬만하면 이제 좀 정리하고 끌고 갈 거 끌고 가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일이 뭐 현대글로비스처럼 진짜 이번 연도까지 끌고 간다 이렇게 진짜 생각하는 이런 종목도 투자하는 마인드로 그렇게 간다라고 하지만 중간에 슈팅이 나오면 좀 매도를 했다가 다시 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살 때 기술적으로 매매를 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종목을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투자를 한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해서 매매를 하시면서 좀 수익이 나면 좀 팔고 다시 또 그 종목도 다시 한번 보고 종목이 뭐 오늘 올랐다고 해서 팔고 내일 또 이제 그 회사가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이 회사가 괜찮다 싶으면 좀 가격이 그 정상적인 어떤 그런 회사의 가격에서 이제 회사의 가치에서 주가는 이 회사의 가치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등락거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위로 많이 슈팅이 걸리면 팔고 다시 내려오면 그 회사 계속 괜찮으니까 또 밑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하시되 좀 처음에 매수를 할 때는 좀 약간 투자하는 마인드로 사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제주반도체도 좀 그렇게. 왜냐하면 매매가 어려워요, 이 종목이. 그러니까 너무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샀다가 손절하면 또 올라가고 이런 상황 나오니까요. 네, 보시면 되고 한미반도체라는 종목 계속 흐름이 굉장히 괜찮았던 종목이고요. 앞전부터 이건 제가 다른 방송 출연할 때부터 여기서 추천을 계속 했는데요. 이 종목 계속 이거 신고가로 간다. 그때도 그랬어요. 목표가가 얼마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네. 신고가 가는 종목에 무슨 목표가가 있냐고. 그냥 신고가는 그냥 최고의 가격으로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이거 신고가다. 이거 조정 줄 때 좀 사서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목표가가 얼마냐. 이거 신고가인데 어떻게 목표가를 정하냐. 그냥 좀 흐름을 좀 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16,000원짜리가 지금 이제 32,0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네. 지금도 계속 또 신고가예요. 또 신고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회사의 상황들이 좋아지면서 이게 지금 반도체의 이런 어떤 종목들의 이런 실제적으로 실적을 내는 이런 종목들이 계속 신고가로 가는 거 보면 반도체 업황은 지금 전반적으로 괜찮아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다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 그 중에서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전문가님 네.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종목들처럼 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네. 월덱스도 보니까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이런 네. 종목들은 지금 진입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겠죠?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은 신고가 나왔을 때 보고선 네.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황이 지금 시장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경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 반도체는 아직까지 모자른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오히려 반도체 이 소부장 업체들은 아직까지도 조금 괜찮을 수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의 그런 업체들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에 투자를 해라. 반도체가 모자른다. 반도체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투자하는 회사들이 걱정돼요, 저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왜냐하면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어떤 매매를 하고 투자자 이런 생활을 하면서 회사들의 흥망성쇠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태양광이 엄청 그렇게 흥했을 때 폴리실리콘이나 이런 그 어떤 회사들이 폴리실리콘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태양전지 이런 거 엄청 많이 투자했어요. 한화, OCI 그런 회사들이 다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물량 과잉으로 인해서 중국이나 이런 쪽에 그 어떤 물량 과잉, 우리나라의 물량 과잉 결국에 다 망하고 결국에 폴리실리콘 가격 다 급락하고 반도체 가격도 지금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지만 부족하죠. 뭐 앞으로도 부족할 거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어떤 수요와 공급을 잘 서로 균형 있게 잘 맞춰가면서 아마 그걸 끌고 가고 싶을 텐데 이걸 나라에서 개입해갖고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에 투자를 해라 막 공장에다 더 투자를 해서 반도체를 더 생산을 해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이 반도체가 수요가 이제 그 계속적으로 그걸 해줄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그 수요가 이제 좀 과잉 생산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면은 그때 그 회사들은 누가 책임지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삼성전자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계속 팔아줄 것도 아닌데 삼성전자도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투자를 하고 뭐를 결정할 때 어쨌든 투자를 하고 뭘 하면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은 계속 괜찮을 테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 반도체 그 업체들이 움직일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움직이지 않았고 맞아요. 네. 그냥 이런 소부장 업체들만 계속적으로 움직였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품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은 계속 될 거예요. 제가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시장도 그 전기차 관련된 이런 자동차 부품주 이런 회사들은 계속 움직일 테지만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난립하고 있고 그 전기차들이 아직 출시가 안 됐지만 시장의 어떤 흥망성쇠 그러니까 출시가 될 때 회사들의 어떤 그런
주가의 상승들이 막 나올 거예요. 뭐 루시드 모터스 차 나오면 당연히 기대감이 올라가겠죠. 뭐 카누나 이런 데서 실제적으로 차를 양산하고 팔고, 뭐 로드타 모터스나 뭐 패러데이 퓨처나 그런 회사들이 아직 공장이 없는 회사 있는 회사들이 막 있고, 그런 회사들이 차를 출시하고 하면 뭐 팔리고 할 때 좀 기대감에 먼저 오르고 뭐 이런 현상들은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업체들 다 이제 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또 정리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이런 소부장 업체, 그리고 자동차 그런 어떤 부품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굉장히 호황기를 겪을 거고, 그런 어떤 완성차 부품 업체나 아니면 그런 그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인텔의 그런 경쟁 참여,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좀 나중에 좀 먼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면서 보고 있고요. 지금 신고가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을 몇 가지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보고 있고, 반도체 이런 업체들 중에서 아, 이런 네. 종목들이 지금 계속 가고 있구나. 일단 원익 QNC라는, 네, 이 종목도 소재 업체예요. 소재 업체, 반도체. 이 종목도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로 가고 있죠. 근데 아직 슈팅이 아니에요. 이 종목도. 지금 장기적으로 이 이격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충분히 조정이 나오면 들어가 볼 만한 어떤 자리에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옆으로 횡보하다가 오늘 처음 신고가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정이 나오거나 어떤 부분에 대한 모습이 나오면은 좀 반도체 어떤 업체를 하나 편입한다고 했을 때 좀 관심 갖고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비 업체죠. 테스트 신들러라고, 이제 핸들러라고, 이제 그 반도체가 이렇게 테스트 정비를 통과해서 불량품은 이쪽, 뭐 통과는 이쪽, 이렇게 분류하는, 네, 그런 어떤 장비 업체인데요. 테크윙이라는 업체고, 그 밑에서부터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긴 했었어요. 이 앞전에서 한 11,000원이었을 때 제가 매매를 했었었는데, 이것도 계속 이런 와중에서 뭐 매도를 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28,000원까지 왔네요. 그냥 28,000원까지 지금 올라왔고, 지금 또 신고가로 가는 모습. 대신에 이제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조정이 좀 이렇게 좀 무식하게 이렇게 주는, 예, 이렇게 좀 조정이 무식하게 주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니까, 올라갈 때 따라가면 또 이렇게 좀 힘들어지는, 예, 상황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예, 테크윙, 하나마이크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4,000원대에 제가 매매를 했었는데 지금 13,000원 됐네요. 네. 이 종목도 지금, 이 종목의 특성이 올라갈 때 이렇게 좀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또 안 갈 때 굉장히 지루해요. 예, 굉장히 지루하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어느 정도 갖다 놓고 물량 소화한 다음에 오늘 이제 신고가 패턴이 나오면서 앞전 매물 소화하면서 윗꼬리까지 딱 이렇게 이쁘게 맞아줬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조정이 나오면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뭐 심텍이라는 종목도, 이것도 신고가 패턴이죠. 네, 이것도 지금 앞전에 횡보했던 물량들 뚫고 신고가 되는, 예,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주성 엔지니어링, 뭐 반도체, 태양전지, 뭐 디스플레이, 뭐 안 하는 게 없는 업체고요. 되게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업체예요. LG하고 일을 좀 많이 하는, 예, 그런 업체라서 요즘에 LG 그룹주들이 흐름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조금 약간 눈여겨서 보고 있다가, 오늘 또 신고가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앞전에 신고가 나왔죠. 예, 앞전에 신고가 나오고, 지금 보시면 그 이후의 흐름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 신고가 나오고 나서 조정이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못 가는 것처럼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양봉으로 끝나고, 또 눌러놓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급등시키는, 이렇게 또 신고가에 조정 이틀 신고가, 예, 이런 식으로 신고가 패턴으로 가고 있는 업체고요. 지금 시가총액 한 7천억 정도 하는데, 이 종목도 조금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위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이 가격에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의 부분에 대한 것들만 지금 사면서 올라가고 있고, 이 가격에 지금 누군가가 물량을 쏟아서 그 사는 사람들한테 물량을 넘기거나 하는 게 아니다. 아직까지 추세 살아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PSK라는 종목, PSK. 이 중에서 본인이 이제 마음에 드시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래부터 보려고 했던 종목들을 보고 있었던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웬만한 종목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괜찮은 것들을 말씀드릴 때, 이제 내가 이 종목 보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종목들이 있으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PSK가 좀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일단 이 종목도 이제 옆으로 기다가 처음 이제 상승이 나오는 신고가 패턴이고요. 그리고 뭐 리노공업, 이건 뭐 리노공업은 굉장히 큰 종목이고, 뭐 갈 듯 조정받을 듯 하면서 계속적으로 또 올라가는 또 회사네요. 네, 2조 6천억 정도 되고, 마찬가지로 그 모양은 전부 다 비슷비슷하고요.
모양 전부 비슷하고 지금 이렇게 반도체 그런 소재 장비 부품 업체들에서 좀 이제 신고가 패턴을 계속적으로 내면서 가고 있다. 그냥 반도체가 모자르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아, 이런 장비 업체들 중에 이렇게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많구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치고 있을 때 아, 이 소재 부분 장비 업체들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때 약간 응용을 하실 필요 있어요. 다른 업종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거. 자동차 같은 거에서도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이 조정을 받고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의 패턴을 보시면요. 조정을 받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내려오고 지금 기존에 본인이 갖고 계시는 종목하고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 종목 아니니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지금 17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끌려 내려가면요. 네. 예, 그럼 이게 손실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면은 마치 뭐 죽을 것 같지만 다시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고선 천천히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루에 뭐 6%, 7%씩 땡기면서 그냥 그 어떤 손실을 전부 다 이렇게 만회를 해주는 그런 패턴들이 요즘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신고가를 내는 패턴을 고점을 내고 이렇게 6%, 7% 올라가는 종목을 그날 따라가기보다 이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을 때 천천히 모아가는 패턴 아니면 이제 다른 어떤 업종에서 내가 보고 있던 것들 중에 조정을 받지만 끝까지 내가 뚝심을 지키고 좀 나눠서 사면서 조금 시장에 투자한다라는 마인드로 좀 기다릴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좀 기다려보는 습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오늘 이슈로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은 업체들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들은 조정 시에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런 네. 대형주 삼성전자나 IT투톱, SK 하이닉스보다는 그럼 작은 중소형 소부장주가 더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이게 시장의 유행이 있는데요. 시장의 유행이 있는데 지금 시장은 이제 이런 업종들 중소형주들 이런 네. 중소형주들이 좀 가는 시장이고요. 이제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다시 횡보를 하고 이제 지수가 가야 될 때는 이제 그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땡겨서 이제 올라가긴 하는데 요즘 시장의 분위기는 중소형 업체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코스닥 종목들 중에도 센트리온 이런 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큰 종목들을 한두 개씩 껴주면서 이제 좀 작은 회사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의 흐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들을 좀 따라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조금 전에 근데 또 바이오 쪽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오늘 안 그래도 또 바이오 쪽도 강하게 움직였어요. 네네. 네, 모더나가 자회사를 한국에 설립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거든요. 이 네. 종목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지금 뭐 백신들 중에서 네. 뭐 아무 얘기 없는 게 모더나밖에 없네요. 네, 그렇죠. 화이자하고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부작용. 그렇고 존슨앤존슨도 그렇고 계속 백신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약간 이제 시장에 그런 어떤 이슈를 주고 있긴 한데요. 일단 그 모더나의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뭐 CMO 관련주들은 사실 좀 계속적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CMO 관련주들은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어떤 거다 보니까 ST팜도 예전에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이 깊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시 신고가 매지온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역시 어떤 이슈가 생기니까 또 다시 넘어가는 어떤 패턴이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넘어갔다고 해서 여기서 또 잡으면 앞전의 흐름 똑같이 당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좀 조심하시고요. 지금 그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의 이슈는 지금 크게 조정받고 다시 대반등이 나올 때 종목별로 차이는 있고 ST팜은 크게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다른 종목들은 조금밖에 상승을 못 했거든요. 네. 그 앵커님의 그런 눈빛을 보니까 네.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죠? 괜찮아요. 아, 괜찮나요? 시간이 네. 다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움 남기려고 제가 일부러 연출한 건데요. 아, 그래요? 시간 없는데 제가 계속 얘기한다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길래 괜찮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전문가님. 하실 거 하시고 다음에 편안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네, 2부에 이어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남은 네. 얘기는 그럼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네. 고생 많으셨어요.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 네,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도와드릴게요.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